안녕하십니까, 육식인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기업은 유비쿼스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숨겨진 수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작한 이런 작은 채널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하기 전에 몰랐고 그냥 기록의 용도로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구독, 좋아요가 얼마나 됐는지 영상별로 막 찾아보고 그러더라고요. 조회수가 신기하고, 그리고 그래, 구독, 좋아요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기업 분석 영상들은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의 그 발표 자료 결과물입니다. 스터디 모임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업 분석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발표 자료를 그냥 보내긴 아까워가지고 영상으로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영상들이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기업을 공부하는 마음에서 스터디를 했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좋다고 생각한 기업이 있고 또 어떤 기업은 보류로 판단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꼭 비판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서 저렴한 마이크 하나 샀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잡담 그만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WWDC 2023에서 발표됐습니다. 예, 증권가에서 발표가 되자마자 막 수혜 기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키움증권 리서치에서 발표하신 이제 애플 비전 프로의 엑셀 이게 수혜 기업입니다. 뭐 이노텍이니 삼성전기니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보시면은 하드웨어 쪽의 수혜주들입니다. 저도 이제 애플 되게 좋아하고, 뭐 핸드폰이니, 뭐 시계니, 뭐 이어폰이 다 애플 거 씁니다. 앱등이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 자료도 다 봤고요. 실제로 체험해본 유튜브들의 후기도 봤습니다. 이제 그 체험해보신 분들은 비전 프로만 하신 게 아니고 예전에 그 메타의 기기들 아니면 다른 기기들도 이제 해보신 분들이 이제 평을 해주셨는데 몰입감이 굉장히 좋다는 평이었습니다. 이 몰입감은 그리고 요 양쪽의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로 추정되는 요 디스플레이 화질이 이제 4K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킬러 컨텐츠는 이제 얼티밋 시어터로 소개되어 있는 요 시어터, 그게 좀 이제 킬러 컨텐츠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애플의 비전 프로 가격은 3,499달러입니다. 6월 30일 환율 기준으로는 약 4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비싼 걸 누가 사? 보면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판매 수량은 실제로도 뭐 그렇게 많이 대수로는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새로운 시장의 개화는 비싼 하이엔드 부품이 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이어폰 시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에어팟 나왔을 때 이런 콩나물로 이제 조롱을 했고 또 이 전동 칫솔 이런 걸로 조롱을 막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보기도 흉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지만 다 뇌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이어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애플이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2016년에 그리고 100만 대밖에 안 됐던 이제 무선 이어폰 시장이 지금 12억 대로 급격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예. 2022년엔 6억 대로 성장을 크게 했고 2024년에는 12억 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뭐 애플은 이 에어팟 1 출시 이후로 에어팟 프로니 에어팟 2, 뭐 에어팟 프로 2 이렇게 후속을 출시하면서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선 이어폰 시장이 대중화는 QCI T1 같이 저가 무선 이어폰이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에어팟 출시를 봤을 때 비싸다. 저거 어떻게 사? 30만 원 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다가 싼 거라도 경험해봐야지.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합니다. 그런데 해보면은 이 애플의 그 확장, 그러니까 호환성 이런 것들 또 그 품질, 음질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로 올라오고 이러면서 나 에어팟 프로 사야지 해서 막 돈을 모아서 에어팟 프로를 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샀습니다. 근데 그 이쪽 VR기기 쪽도 지금 3,499달러는 이거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좀 경험을 해봐야지 해서 이제 뭐 메타 거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봅니다. 해보다가 그래도 이 무선 이어폰 시장처럼 애플 생태계로 다시 넘어오지 않을까. 뭐 애플이든 뭐 메타든 다른 쪽이든 아무튼 이런 뭐 비전 프로가 출시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 글로벌 XR 기기 제조사의 마켓 쉐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메타가 꽉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이제 메타고 2020년 4Q부터 7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원래 사명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죠. 그래서 사명도 변경한 만큼 VR기기 사업은 진심이고 여러 가격대의 라인업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달러대부터 1499달러 고가 라인업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만큼 이제 하이엔드 제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경쟁이 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뭐 출시하고 나서 이제 뭐 메타가 더 좋네, 메타가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출시를 안 한 거네, 뭐 비전 프로가 나오면 애플이 잡아먹을 거네, 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시장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스태티스타라는 이제 그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이 기관에서는 매년 43%의 이제 평균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43%까지 성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IT의 신이라는 이제 이영수 대표님의 유튜브 영상을 좀 자주 보는데요. 이분이 이제 강조하시는 게 신규 시장에서 필요한 이제 4요소를 얘기할 때 이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CP&D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이제 비전 프로 발표할 때 뭐 디즈니를 초청을 했죠. 뭐 디즈니가 아니어도 뭐 다른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사나 이런 쪽이 이제 수혜가 될 것이고, 플랫폼은 이제 애플의 비전 OS 그리고 메타의 메타 OS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을 것이고, 디바이스도 뭐 비전 프로나 뭐 메타캐스트 아니면 아까 처음에 그 증권사에서 보여주셨던 이제 뭐 부품 회사들 뭐 이런 데가 수혜가 될 텐데, 네트워크 여기가 공백입니다.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는. 그래서 근데 이제 애플 비전 프로 발표 영상을 보면은 이제 4K 3D 영상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 이제 우측 하단에서 여기를 이제 잡아 당기면은 벽면을 꽉 채우는 이제 스크린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깨지지 않는 영상들이 출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D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용량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뭐, 예. 어느 정도 커질지 상상 안 되지만 아무튼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비전 프로가 가격과 더불어서 약점으로 꼽히는 것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지금 2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무거우니까 이 줄로 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실외에서 쓸 것이냐? 실내보다는 실내에서 쓰겠죠? 저는 실내에서 쓰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이제 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왼쪽 상측에는 이제 그 유선 쪽,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무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왼쪽 상단에 이제 유선 쪽에 이제 FTTH 솔루션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L2 스위치, L3 스위치 뭐 요런 그 빨간색으로 이제 제가 쳐놓은 요런 단말기들이 필요합니다. FTTH는 Fiber to the Home이라 그래가지고 광섬유를 지방까지 연결한다는 뜻인데,
초고속 기가 인터넷 설비 방식 한 종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유선 네트워크 망을 하는 이제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액세스망, 메트로망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둘 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보니까 다산 네트워크스랑 유비쿼스라는 기업을 한번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때문에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나가리 되고 이제 유비쿼스 회사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유비쿼스는 기업명은 유비쿼스고 업종은 통신장비입니다. 시가총액은 1,437억 원이고 배당 수익률은 2.9% 정도 합니다. 52주 최고가 최저가는 18,650원, 12,650원 이렇게 되고 현재 7월 17일 기준으로는 14,010원입니다. PER은 한 6.23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2022년 기준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통신 장비 쪽은 기업용이냐 가정용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용에 쓰이는 이제 이더넷 스위치에는 그 뭐 L2 스위치, L3 스위치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부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생산은 이제 외주로 하고 판매합니다. 네, 브로드밴드 액세스 여기 이제 가정용이죠. 가정용에 쓰이는 단말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요. 이런 건 이제 OLT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지국 쪽에 있는 장비고 이렇게 생긴 와이파이 단말기로 추정됩니다. 예, 집에서 이렇게 쓰는 장비고 요 기기는 뭐 그 각 가정으로 뿌려주는 단말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보시면 아파트 지하나 뭐 밀집 지역 중심부 이런데 이제 그 설치되는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바일 백홀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무선 쪽인데 이쪽은 그 엣지 클라우드하고 이제 무선 쪽 사이에 있는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는 여기 이건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요. 보시면은 센트럴 유닛 그 중앙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무선망이 있고 요 중간에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5G, MBH 뭐 이런 기기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유비쿼스가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제품들을 이제 전량 외주 생산을 합니다. 외주 생산을 해서 요거를 이제 통신사 쪽에 주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케이블 사업자나 뭐 건설사나 뭐 기업 공공기관 쪽에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별, 제품별 매출 비중을 분석을 해보면 FTTH가 가장 많고요. 59%. 그리고 L2, L3 이런 쪽이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데 걔가 이제 31%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10%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수출보다는 내수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 내수가 한 9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환경 및 경쟁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장성을 보면 통신 사업자 시장은 이제 10기가 인터넷의 커버리지 확대, 이게 이제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성장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고요. 경기 변동의 특성에는 보시면 중요한 게 통신 사업자의 투자 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통신 사업자의 각각 저희 뭐 3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3사의 그 캐펙스, 예, 캐펙스를 한번 다 이제 2015년부터 쭉 발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발라본 것 중에 이건 이제 그 분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제품군들이 이렇게 있고 주요 제품이 이제 KT랑 LG U 플러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쪽은 좀 매출이 좀 많지 않나 보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쪽이 주로 합니다. SK텔레콤은. 그래서 KT랑 LG U 플러스 쪽의 것만 좀 발라서 이렇게 그래프화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환경이 이제 통신사 쪽에서 이제 그 캐펙스 투자가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 발생이 많다는 게 이제 그 아까 얘기니까 그게 좀 맞나 싶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주가 차트를 딱 겹쳐 그리면 참 아름다웠을 텐데 제가 그런 능력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단에는 이제 흰색이 이제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고 상측에 이제 캐펙스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주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선행을 하니까요. 매출에 선행을 하니까 그 선행을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서 18년에 이 주가 상승, 그 주가 상승이 이제 18년에서 19년에 요 큰 캐펙스 지출에 선행한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되고, 그 나머지 다른 쪽은 의미 있는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자원 조달 특성은 이 네트워크 장비를 이제 외주로 제작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메모리 칩, 메모리, 광 모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비메모리 칩은 전량 해외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 좀 들여다 보니까 뭐 2021년에 뭐 물류, 대란, 뭐 반도체 쇼티지,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때 유비코스도 좀 고생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경쟁 상황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는 기업 시장, 그리고 통신 사업자 시장, 이게 이제 가정용이거든요. 가정용 시장, 기업 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 시장은 이제 시스코와 같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신 사업자 시장은 이제 유비쿼스 같은 회사와 뭐 소수의 국내 업체들이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 시장은 현장 운용 때 이제 개발해본 노하우가 중요하니까 진입이 좀 어렵다. 이렇게 분기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신기술 개발 등이 국내 통신사업자 액세스망 분야의 주요 경쟁 요소입니다. 이제 경쟁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신사업자 시장은 이제 몇몇 장비 업체들이 이제 꽉 잡고 있다. 그리고 기업 시장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동산 노력 중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국 IR 협의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보시면 10기가 인터넷이 이제 커버리지가 확대가 되어야 어, VR 기기, AR 기기, 8K UHD, 홀로그램 이런 미디어들의 안정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 유비코스의 수주 상황을 보시면 10기가 서비스 장비 단가 계약, 그리고 10기가 FTTH 커버리지 확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로 생각했던 그 비전 프로든 뭐 메타캐스트든 VR 기기의 확대에 따른 수혜 이런 것들이 좀 투자 포인트가 맞아떨어지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거를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머큐리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머큐리 쪽은 이제 통신 장비, 네트워크 시스템, 광 케이블 생산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네트워크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국내는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 쪽 네트워크 사업에 좀 집중하는 것으로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의 유비쿼스 대비 강점은 해외 수출 익스포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속회사인 DGS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캐나다의 텔러스라는 통신사죠. 통신사의 이제 네트워크 통합관리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최근에 이제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기업 지배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라는 이제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유비쿼스가 이제 자회사로 있습니다. 지분을 37.96%를 들고 있고요. 유비쿼스 회사는 유비쿼스 저펜 자회사를 이제 100%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는 유비쿼스 USA 미국 쪽에 자회사가 있고, 그리고 뭐 넥사이트, 바이랩 이런 다른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메인보드 개발, 바이랩은 의료기기 개발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제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통신 유선망 쪽이기 때문에 유비쿼스 홀딩스도 상장이 되어 있으나 유비쿼스를 분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 자회사의 이제 매출액이나 뭐 단기 순손익은 이제 이쪽과 같습니다.
네, 기업 주요 주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비코스 홀딩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96%를 소유하고 있고, 김재국님, 이정길님, 이제 뭐 비등기 임원, 등기 임원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10일 이후로 최근에는 뭐 사거나 팔거나 이런 최근 거래는 없습니다. 예, 재무제표나 상대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액은 이제 꾸준히 늘고 있다가 2022년부터 좀 감소 내지는 정체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제 쭉 늘고 있다가 2022년부터 좀 감소하고 있는, 영업이익률도 늘고 있다가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재무상태표를 확인을 해보시면 부채 비율은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25%에서 45% 여기 이제 범주에 있고 현재는 한 30% 정도 됩니다. 순금융자산이 이제 플러스이고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이제 꺾은 선이 순금융자산인데 이게 플러스고요. 그래서 좀 양호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총 부채가 지금 434억이 있는데 그 중에 96억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차입금이고요. 차입금 중에 LG U 플러스에서 이제 이자 없이 20억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은행에 이 저금리 대출을 이제 76억, 약 76억 정도를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운전 자본하고 이제 순운전 자본을 봤는데요. 순운전 자본이 이제 뭐 묶여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하는데 묶여 있는 돈이 442억이 됩니다. 이게 근데 주로 이제 묶여 있는 돈은 이제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이 이제 23년 1Q 기준으로는 531억 원입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어, 영업 현금 흐름 한번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쭉 이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대폭 저하가 됐고,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실적과 보시면 영업 이익이 이제 노란색이고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빨간색인데 괴리가 갑자기 확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22년 이후에 회사 업황이 좀 좋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 투자 현금 흐름도 폭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불안정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현금 흐름표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 변동 쪽이 이제 큰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이제 그 분기 보고서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미수금이나 재고 자산이 이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 가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뜨겁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본 기업은 이제 PER이나 PBR을 보면 밴드상 하단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단에 위치했냐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이제 5G 섹터에 대한 무관심으로 좀 저평가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익이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밸류에이션을 책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오해일 수도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제대로 판단해서 저평가일 수도 있는 건데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다산 네트워크스와 머큐리와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확인을 해봤고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이제 경쟁사 대비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PER이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거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이익이 영업 외 이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좀 이렇게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PER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좀 낮은 것 같고, 유비코스 같은 경우는 PER 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경쟁사 대비해서 유비코스가 좀 높은 편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확인을 했고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배당 성향을
좀 낮춘 이력이 있긴 합니다. 이건 좀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배당주로 볼 수는 없겠고요. 그렇지만 배당 성향은 꾸준하게 2020년 이후로는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2.9%입니다. 경영진입니다. 경영진은 이상근 대표이사님이고요. 이분이 이제 2000년도부터 계속 대표이사로 이제 유비쿼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대학교 전자공학 석사를 하셨고 세븐웨이브라는 그 회사를 한번 창업을 하셨습니다. 창업을 했고 이 회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국사나 장비 회사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문자가 막 유료였고요. 지금처럼 무료가 아니었고 카카오톡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로커스라는 네트워크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한번 그래서 엑시트를 하고 나서 유비쿼스를 창업을 하셨죠. 그래서 아래 기사를 보시면 요 분이 이제 이상근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직원 주주 모두 행복한 클린 컴퍼니를 꿈꾼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때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유비쿼스는 다산 네트워크스와 함께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로 돼 있습니다. 2010년이거든요. 지금 13년이 지난 아직도 이제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 유선 장비 쪽 업계가 굉장히 혜자가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종합 의견입니다. 강점으로는 AR, VR 기기 국내 활성화의 수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유선 네트워크 쪽, 통신사 쪽의 점유율이 굳건합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그리 높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약점이나 추가 확인 필요 사항으로는 재무가 조금 이제 아주 안정적인 기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통신사의 실적이 최근에 이제 알뜰통신사 이런 게 이제 다 옮겨간다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좀 통신사 실적이 부진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좀 통신사의 그 그러니까 캐펙스가 이제 투자잖아요. 투자금이 좀 이연되지 않겠냐. 당장은 안 이뤄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이제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제 내수 위주다 보니까 해외 확장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건 좀 약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AR, VR 기기가 진짜 성장하느냐 그런 것도 좀 약간 트래킹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